역사상 세계를 지배한 여러 강대국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세계를 제패했던 강대국들의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가장 오래전 강국은 기원전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흐모세 1세는 이집트를 정복하고 있던 힉소스인들을 추출하기 위해 군대 육성과 신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힉소스인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원정을 시작해 지중해를 건너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히타이트 지역 등과 교류하면서 동방의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에는 키루스 2세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리디아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복지에서 반란이 일어났지만 강력한 왕권으로 진압해버렸고 다리우스 1세 때 기원전 5세기에는 다르다넬스 해협을 건너 그리스를 공격해 강력한 군사국가인 스파르타를 패배시키면서 서양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가 그리스 전역을 통합했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당시 최강국 페르시아를 공격해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한 영토 전부를 차지했습니다.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몽골 초원에 이른 뒤 인도 북서부까지 진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의 파라오로 즉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바빌론을 수도로 삼으면서 당대 최강의 대제국으로 군림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분열된 마케도니아와 로마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마케도니아의 잔존 세력을 물리쳤고 곧이어 북아프리카의 강자이자 전설적인 장군 한니발이 이끄는 카르타고마저 접수했습니다. 로마 최고 전성기를 이끈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부대는 길리아 원정을 통해 한 세기 만에 유럽 동부를 정복했고 더 나아가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2세기에 이르러 지중해 전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습니다. 6세기경 이민족들에 의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로마 제국에 위기가 왔지만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이민족들을 몰아내고 과거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면서 로마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13세기경 북방의 여러 유목부족을 통합한 칭기즈 칸의 몽골 제국은 사방으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정복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갖가지 무기로 정복지를 초토화시키면서 아시아와 중동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13세기 후반 칭기즈 칸의 후계자 쿠빌라이 칸은 영토를 더 확장해 한국과 베트남까지 정복했고 일본으로 진군을 시작했지만 강력한 폭풍을 만나면서 중단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영토는 3,300만 킬로미터에 달했고 인구는 1억이 넘는 역사상 가장 큰 육상제국이었습니다. 14세기경 오스만 제국의 술탄으로 등극한 메흐메드 2세는 15세기에 동로마 제국을 침공하여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했습니다. 강력한 군대 예니체리와 총과 대포 등의 최첨단 무기를 활용한 오스만 제국은 16세기경 살렘 1세의 집권기에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점령했고 슐레이만 1세 때는 헝가리와 지중해 동부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이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국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16세기 전반 합스부르크가 가문의 카를 5세가 스페인 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에르난 코르테스와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아메리카 내륙의 잉카 제국과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면서 그곳에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약탈해 엄청난 부를 얻을 수 있었고 대서양을 누비는 무적 함대라는 명칭을 얻으며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 시기에 아시아에서는 새로운 강대국이 등장했습니다. 여진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를 세웠습니다. 17세기 후반에 네덜란드를 물리치고 대만을 점령했고 흑룡강 유역과 중가르 제국 영토를 흡수했습니다. 18세기 청나라의 인구는 4억 명에 달했으며 실크, 차, 도자기 등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영국은 16세기 후반부터 200년 동안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18세기에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해 나갔지만 19세기에 캐나다, 호주, 인도 및 기타 여러 국가를 점령했고 아편전쟁으로 청나라를 반식민지화시켰습니다.
이로써 대영 제국은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통제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19세기 프랑스 혁명을 통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프랑스의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나폴레옹은 개혁을 통해 50만 명 이상의 강력한 군대를 육성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제패하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하면서 유럽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비렐름 1세가 프로이센 왕국의 황제로 등극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었고 프로이센 중심으로 독일을 통일했습니다. 통일된 독일 제국은 급속한 산업화를 이뤘고 군사력을 증대하면서 유럽 최강국이 되어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20세기에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엄청난 배상금을 짊어져야 했고 세계 대공황마저 덮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때 히틀러가 독일 총통으로 즉위하면서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했고 다시 군사력을 증강했습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연합하여 체코 공화국과 폴란드 점령을 시작으로 수천 대의 탱크와 항공기를 이용해 유럽 대부분을 손에 넣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종식 후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강대국의 정치 이념 대립으로 냉전 시대에 돌입했습니다. 1989년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원했던 소련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철수하게 되었고 엄청난 인적,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면서 1991년 소련은 결국 해체되었습니다. 냉전 시대는 미국의 승리로 막을 내렸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중국이 제조업의 강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떠오르면서 미국과 세계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과연 미래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